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1년 6월 18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밤 되셨습니까?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다 끝났네요. 지난주 초부터 해서 우리가 극도로 긴장감을 유지해 왔던 2주간의 굉장히 대외 악재도 많고 이슈도 많건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새 판이 짜져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이런 현상이 이런 이제 지수 흐름이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 그리고 원자재, 환율 모든 이제 투자 시장에서 이런 급등락을 보이는, 그리고 이제 뭐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꺾이고 이런 난리 부르스를 추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반증을 하죠. 지금은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든, 한 치 앞도 캄캄한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한국장, 아시아장 어제 재미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외에는 이제 니케이를 비롯해서 한국장도 그렇고 자금 이탈이 꽤나 좀 상당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기록했는데 정석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석적인 현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FOMC 내용을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당초 예상보다 당겨졌다라는 거 가지는 의미, 뭐 이제 FOMC가 진행되기 전에도 원자재 시장과 환율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약달러 때문에 증시가 이제 뭐 미국장보다도 뭐 아시아장이 더 강세가 보이는 구간도 있었고, 원자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현물 시장들, 이런 시장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강달러 기조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더라도 이제 어제 FOMC 내용에 따랐을 때는 2020년 말 그리고 2023년 말까지 해서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해서 0.6% 정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강달러로 돌아서는 추세 변곡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된다면 강달러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달러권 이외의 국가에서 투자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달러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일단 증시의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권 쪽으로 돈이 다시 몰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옥죄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는 걸 막는 흐름으로 가기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풀릴수록 화랑이 되는 증시시장에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결국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도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시 상황도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이렇게 혼조세로 전부 다 이게 난리 부르스가 나는 게 정석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딱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환율 시장에서도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도 이제 강달러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언급이 강달러로 반영이 되면서 환율 시장도 크게 요동을 치고 원자재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네, 이런 부분이 파생 시장 옵션 만기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까지도 변동폭이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이제 뭔가 공격적인 투자로 오늘 자산을 다시금 배분을 하기보다는 오늘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크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중요한 뉴스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세 가지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뭐 한 가지 뉴스예요. 결국 FOMC에서 발표된 이제 미국의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이 원래 2024년, 2025년까지 금리 인상 계획 없다. 해서 금리는 초저금리 상태로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던 기존 기조가 어느 정도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게 어제 FOMC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원래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조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원래 얘기했던 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예상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발작 수준으로 긴축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시장이 강하게 흔들린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석대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죠. 일단 좀 전에 뭐 앞에 큰 흐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신호 오게 되면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환율이 오르게 되죠. 한국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달러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결국은 환율이 올라갔고요. 13원을 급등했고, 뭐 13원인데 13원 퍼센트로 따지면 1%입니다. 1% 환율이 1%가 변동하게 되면 투자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외국인들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차근차근 낮아지는 흐름으로 돼야 아시아장 그리고 한국장에 돈을 넣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이제 약달러 때문에 환율이 계속 낮춰지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될 수 있는 초입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 유로 달러라든가 파운드 달러라든가 전부 다 등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강달러가 반영이 한국한테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 강달러 흐름이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이 지금 당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예상보다 1, 2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아무리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런 게 지금 당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지만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는 거에 특히나 이제 올해 말까지는 아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단발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약달러로 돌아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환율 리스크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내 증시 자산 다 빼야지. 환율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자산 이탈할 거야. 요렇게까지 판단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환율은 언제나 이제 박스권을 좀 이룹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항상 이렇게 유지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환율 박스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이 기축통화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 갑자기 뭐 이렇게 힘들어진다라는 상황은 잘 오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상 국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국의 환율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한국이 갑자기 굉장히 힘든 상황 뭐 전쟁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급격하게 국가가 부도 위기를 맞는다던가 이런 상황만 되지 않는다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항상 놉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됐을 때도 이런 박스권을 항상 만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즌 초반에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뭐 한미 달러 스와프를 진행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는 이 구간 동안 보시면 이 구간 작년 중반기부터 하반기 끝날 때까지 해서 증시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구간에는 당연히 이런 환율에 대한 이득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고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반대로 이게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면서 환율이 다시금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는 거는 분명한 리스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한 구간 정도는 조금 이제 달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 이슈로 해서 끝나게 될지 왜냐면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단발 이슈로 끝나게 될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거는 사실이다. 그거를 전제로 깔고 지금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 환율 시장으로만 일단 환율 시장과 이제 증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요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편하게 투자해 볼 만하다. 좀 장기적으로 내가 1, 2년, 3년까지 그냥 끌고 간 돈이다라고 한다면 달러
달러가 정말 괜찮죠. 네, 박스권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다시 1,2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이 부분에 달려들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선택지를 지금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총재 발언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4, 4분기 전까지 해서 금리 인상이 한 차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이런 부분에 환율 부분에서 리스크를 조금 재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꺾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해지게 된다면 증시에는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엮여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큰 추세로 봤을 때 2년 3년의 큰 추세로 봤을 때 달러가 앞으로는 조금 오름폭을 보이는 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되 지금 단기간 내에 달러가 급등을 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까지는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율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이제 환율의 흔들림이 결국은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달러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딱 이제 정석대로 원자재와 현물은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 금은 뭐 철강이라던가 지금 최근 레이스를 가져왔던 이런 원자재 분야들 관련주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아무래도 조금 강하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뭐 당장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쭉 갈고 지금이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계속 있습니다. 이게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잠깐 반영이 됐다가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금 시장이 워낙 강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위로 뻗어나가는, 다시금 이제 약달러로 하면서 원자재가 다시 뻗어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빠졌을 때 나중에 결국 박스권을 이러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달러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는 달러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사가 된 상황이니까. 자,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싹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